자동차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이라면 트렌디의 컴포트 버튼 시동팩만 추가하여 1385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트렌디는 기본 등급이지만 차라면 꼭 있어야 할 옵션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램프 프로지션 타입이고요. 짐 넣기 좋으라고 뒷좌석은 6대4로 폴딩 됩니다. 또한 8인치 디스플레이는 후방 카메라도 있으니까 따로 사드 내비게이션 넣을 필요 없죠. 여기서 꼭 추가해야 할 옵션이 바로 이 30만원짜리 컴포트인데요. 여기에는 겨울철 필수 옵션인 앞좌석 열선 시트가 들어오고 직물 시트를 인조 가죽 시트로 바꿔주니 시트 오염으로 인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버튼 시동팩도 중요한 게 일단 계기판이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면서 가운데 컬러 액정이 들어오니까 차량 정보 보기가 한결 편해지죠. 그리고 2023년에 자동차 시동을 키로 돌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가격도 비싼 게 아니니까 버튼 시동팩은 꼭 넣읍시다. 1번 조합이 앞으로 설명드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14인치 알로이 휠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는 모닝 보면서 휠이 어떤 건지 유심히 보신 적이 있나요? 네, 당연히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모닝 휠이 14인치던 16인치던 관심이 없어요. 한 24인치나 되어야 저 녀석 좀 하는 녀석인가? 할 겁니다. 사이드미러에 LED 깜빡이 없는데요. 모닝이 뭐 아우디도 아니고 굳이 이것까지 있어야 할까요? 어차피 차선 변경은 용기로 하는 거지 LED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운전석 선바이저에 거울이 없는데요. 운전하면서 거울 볼 시간이 있나요? 상남자라면 이빨 닦을 때만 거울 보는 겁니다. 풋레스트가 없는데요. 운전하면서 여기에 발 올리면서 운전하시나요? 이게 정 필요하다면 싸제로 다뤄도 됩니다. 그리고 풋레스트 없이 차 타면 또 없는 대로 타게 되더라고요. 운전석 통풍 시트 없는데요. 어차피 모닝은 실내가 좁아서 에어컨 조금만 틀어도 금방 시원해집니다. 통풍 시트 없어도 돼요. 하이패스 없는데요. 하이패스 한 3만원이면 좋은 거 사서 달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옵션 올릴 필요는 없어요. 가죽 열선 스티어링 없는데요. 원래 겨울은 추운 겁니다. 정 필요하면 가죽 스티어링 커버 사서 달면 내 개성이 맞는 것도 살 수 있으니까 아쉬울 게 없죠. 웬만한 옵션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프레스티지에 컨비니언스 추가하여 1,500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1번 조합 대비 115만원 올랐습니다. 14인치 스틸을 보다가 14인치 알로이 휠 보면 확실히 자세가 다르긴 합니다. 14인치 스틸 휠은 솔직히 너무 족발 배달하는 모닝 같아요. 그리고 안 그래도 끼어들기 힘든 모닝에 LED 사이드 깜빡이는 오히려 필수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거라도 있어야 주변 운전자들이 모닝이 끼어드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자라면 몰라도 여성분들은 아마 운전하며 신호 정차 시에 화장할 일이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때 선바이저에 거울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핸들은 없어도 선바이저의 거울은 필수죠. 또한 이 풋레스트 이게 없으면 왼발을 지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운전해도 왼발 발목이 매우 피곤해집니다. 게다가 급브레이크 시에는 발을 받칠 곳이 없으니 위험하기도 하고요. 저는 트렌디에서 이 풋레스트를 기본으로 주지 않는 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운전석 통풍 시트도 여름이 덥고 습한 한국 날씨엔 필수입니다. 저는 통풍 시트를 겨울 빼고 나머지 계절은 내내 틀고 다니거든요. 하이패스도 뭐 따로 사면 되긴 하지만 프레스티지에 오면 기본으로 주는데 이게 룸미러에 통합되어 있으니 깔끔해서 보기 좋고요.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하셨으면 하는 옵션은 바로 이 컨비니언스입니다. 이 컨비니언스의 가죽 열선 스티어링이 가죽도 가죽이지만 역시 열선 기능 이거 하나 때문에라도 15만원은 투자하는 게 맞죠. 겨울철에 얼어버린 스티어링은 거의 뭐 얼음급으로 차갑거든요. 그러니까 열선 스티어링은 꼭 챙기세요. 2번 조합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내가 정신만 똑띠 차리면 되는 거고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도 사이드미러에 볼록 거울 달면 다 해결됩니다. 운전석 무릎 에어백 이거도 있으면 좋긴 하지만 솔직히 다른 상급 차량에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수는 아니라고 봐요. 운전석 거울의 크기가 더 커지는 것도 전 굳이 꼭 필요한가 싶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패션쇼 할 건 아니잖아요. 슬라이딩 암레스트도 없는데요. 어차피 지금도 운전석에는 암레스트가 붙어 있으니까 딱히 기능적으로 별 차이 없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없는데요. 경차 타고 전국 일주 할 일이 있을까요? 어차피 시내에서만 타고 다닐 차라면 스마트 크루즈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겐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한 국민 내비 T맵이 있죠. 그거 쓰면 됩니다. 에어컨도 오토 에어컨이 아니긴 하지만 다이얼 돌려서 온도 조절하는 게 더 빠릅니다. 수동 에어컨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기아 커넥트 기능도 없긴 한데요. 솔직히 기아 커넥트로 미리 시동 켜놓으면 이거는 그냥 기름을 쓰는 거잖아요. 저는 기름 아까워서 이 기능 잘 안 쓸 것 같습니다. 풀옵션급 옵션 조합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시그니처에 드라이브 와이즈 2 8인치 내비게이션을 추가하여 1750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조합 대비 250만원 올랐습니다. 여기서 좀 고민되는 점이 프레스티지에서 옵션을 넣을까 아니면 시그니처 와서 옵션을 넣을까입니다. 일단 프레스티지에서 드라이브 와이즈 1과 2 컨비니언스 8인치 내비를 넣으면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시그니처 옵션 조합과 60만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옵션은 거의 비슷하고요. 하지만 이 60만원 차이에는 운전석 무릎 에어백, 동승석 선바이저 거울, 운전석 대형 LED 거울, 슬라이딩 콘솔 암레스트 이외에도 그린 인테리어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지금 이 4가지가 필요 없다면 그냥 프레스티지에서 조합하셔도 되긴 해요. 하지만 제가 시그니처에서 조합하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 아무래도 등급에 따라 중고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가격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옵션이면 높은 등급의 차가 가격을 좀 더 쳐주거든요. 옵션도 그렇고 6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 라면 저라면 그냥 시그니처 쪽에서 조합하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자, 그럼 다시 3번 조합 옵션 설명을 드리자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수축방 충돌 방지 보조도 초보 운전자라면 차량의 좌우측 사각지대 때문에 매우 유용한 옵션입니다. 또한 경차는 실내가 좁아서 전방 추돌 시 무릎 상해가 일어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무릎 에어백이라도 있으면 큰 부상을 막을 수가 있죠. 큰 차들이 무릎 에어백이 없는 이유는 그냥 차가 커서 그렇습니다. 작은 차일수록 필요한 것이 오히려 무릎 에어백이에요. 운전석 선바이저 거울은 대형 거울에 화장용 LED가 들어간 걸로 바뀌는데요. 여성 운전자들이 제일 만족해하는 옵션입니다. 암레스트는 슬라이딩이 되니까 몸을 기대기가 더 편해지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2가 20만원밖에 안 해서 뭐 이거 별거 없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죠. 아무리 경차가 시내 운전 위주라 할지라도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같은 곳을 달릴 때가 꽤 있거든요. 여기서 스마트 크루즈를 쓰면 막히는 길도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닝에 스마트 크루즈가 시속 10km 이하에선 꺼지기 때문에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 싶겠지만 정말 멈춰서 가는 극정체 도로가 아닌 이상 서행하는 도로에서 사용하기엔 충분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넣는 김에 8인치 내비도 넣긴 해야 돼요. 이걸 넣어야 고속도로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에 맞게 속도를 줄이니까요. 에어컨도 오토 에어컨으로 바뀌니 온도 풍량 따로 조절할 필요 없고요. 기아 커넥트가 있으니까 원격 시동도 걸고 미리미리 목적지도 보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비 업데이트도 자동이니까 여러모로 쓸모가 많죠. 3번 조합이 4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LED 후미등 없습니다. 근데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내 차 뒤를 볼 일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없어도 됩니다. LED 포지셔닝 램프도 없는데요. 이거 들어가면 이쁘긴 한데 이것도 뭐 운전하면서 볼 일이 없죠. 그럼 뭐다? 네,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LED 주간 주행등, 네,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나 볼 일 없는 옵션은 뭐다? 네, 없어도 됩니다. LED 헤드램프는 이거 이쁘긴 한데 이쁜 게 답니다. 이거 달려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EV9으로 봐주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됩니다. LED 방향 지시등도 오버한 게 이거 있다고 사람들이 모닝 막 끼워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경차는 그냥 실력으로 끼어들어야 합니다.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도 뭐 있으면 좋겠지만 레이싱하는 차가 아니라면 굳이 모닝급에 필수로 있어야 할 옵션은 아니에요. 16인치 휠 없는데요. 이거 모닝에겐 너무 큰 휠입니다. 연비도 떨어지니까 굳이 돈 주고 달 필요 없겠죠. 풀옵션으로 사야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시그니처의 드라이브 와이즈 2 8인치 내비, 스타일, 후륜 디스크와 16인치 휠을 집어넣어서 1885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3번 조합 대비 135만원 올랐습니다. LED 후미등이 이번에 단순히 LED인 것 뿐만 아니라 좌우로 길게 불이 들어오니까 밤에 보면 다른 차들이 모닝이 아닌 카니발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선 변경하기 쉬워지겠죠. LED 포지셔닝 램프도 본넷 아래를 가로지르며 일자로 쭉 들어옵니다. 이러면 밤에 봤을 때 무슨 차로 보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랜저로 보이겠죠. LED 주간 주행등도 생긴 게 EV9처럼 생겼습니다. 1000만원대 차에서 EV9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득이죠. 헤드램프도 한 발이 아니라 무려 3발짜리 LED 헤드램프입니다. 야간 운전할 때 매우 밝을 테니까 밤눈 어두우신 분이라면
꼭 챙겨야겠죠. 또한 전방향 방향 지시등이 LED이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차들이 왠지 잘 비켜줄 것 같습니다.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는 장시간 잦은 브레이크를 하더라도 브레이크 성능을 쭉 유지해주니까 안전에선 좋은 옵션이죠. 마지막으로 이번에 나온 이 16인치 휠은 경차치고 너무 폭력적으로 이쁘게 생겼습니다. 휠이 꽉 차 보이니까 모닝이라고 해도 뭔가 더 꾸민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1385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8인치 디스플레이, 후방 카메라, 앞좌석 열선 시트, 버튼 시동 스마트키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옵션이 아쉽다 싶으신 분이라면 115만원 더 주시고 2번 조합 1500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14인치 알로이 휠과 운전석 통풍 시트. 하지만 나는 안전과 편의를 다 챙기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250만원 더 주시고 3번 조합 1750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정품 내비게이션까지 어지간한 옵션 다 챙기게 됩니다.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풀옵션으로 살 거다 싶으신 분이라면 135만원 더 주시고 4번 조합 1885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LED 헤드램프와 LED 후미등 등 외관 램프 전부 LED로 바뀌고요. 16인치 휠까지 챙기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1번 조합이나 2번 조합 정도까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닝에 옵션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기는 하지만 1750만원까지 줘가면서 모닝을 사느니 그냥 중고 아반떼 살 것 같아요. 경쟁차 좀 비교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차 3대장인 모닝, 캐스퍼, 레이를 놓고 비교할 텐데요. 경차 중에 모닝이 제일 작긴 합니다. 모닝, 캐스퍼, 레이는 일단 경차 규격을 꽉 채우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차폭과 차량 길이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캐스퍼의 경우 높이는 120mm가 더 높아요. 레이는 무려 215mm나 더 높고요. 휠베이스도 레이는 200mm나 더 깁니다. 사실 모닝은 그냥 나 혼자 기동성이 있게 타려고 타는 거지 내부 실내 공간을 원하신다면 웃돈 주고 레이 사는 게 맞기는 해요. 차량 가격도 비교해 볼 텐데요. 모닝 3번 조합 옵션 기준 다른 차량들도 옵션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보았습니다. 캐스퍼 레이는 모닝에 비해 120만원 비싸고요. 아반떼는 무려 894만원이나 더 비쌉니다. 모닝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저렴한 차인 거죠. 연비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휘발유 1550원 기준 모닝은 1km에 103원이 소모되며 10만 km 주행 시 1026만원의 유류비가 발생합니다. 그에 비해 캐스퍼는 97만원 더 들고요. 레이는 연비가 떨어지는지라 무려 194만원이 더 드네요. 그에 비해 아반떼는 기본 1.6도 연비가 워낙 좋은지라 기름값은 오히려 292만원 덜 듭니다. 그래서 차량가액에 경차 할인받은 취등록세, 5년 동안의 자동차세와 10년 동안의 유류비까지 포함하여 계산해보면 모닝은 2841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캐스퍼는 처음엔 120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225만원 더 비싸집니다. 레이도 처음엔 120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322만원 더 비싸지네요. 유류비 때문에 유지비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아반떼는 처음엔 894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800만원 비싼 걸로 가격 차이가 좀 줄어듭니다. 아반떼는 연비가 워낙 좋은지라 자동차세와 취등록세가 더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유류비로 그 간격을 줄여버리는 거죠. 가격표 한 줄 표하겠습니다. 모닝은 옵션 적당히 넣고 싸게 타야 되는 차입니다. 옵션이 좋다고 해서 이것저것 넣었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이로써 차파고의 추천 옵션 조합은 끝났고요.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